자,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는 안 되는 데가 없죠? 진짜죠? 이게 정말로 된다고? 왜 보고도 못 믿겠지? 저는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 소렌토라는 도시에서 온 줄리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렌토라는 도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살던 고향 도시의 이름 소렌토의 이름을 딴 자동차를 길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왔다고 하면 그 자동차냐며 묻고는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자동차 이름이 정말 이탈리아의 이렇게 작은 도시의 이름을 따온 것인지 찾아봤는데 정말 그러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자동차의 이름을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 소렌토에서 따온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계신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제 고향을 이렇게 좋게 평가해준다니 기분은 좋았지만 다들 그곳에 못 가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소렌토에 살아보시면, 아니, 한 번만 가보셔도 아마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당장 저만 해도 한국에서 살다가 고향 마을인 소렌토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아마 절대로 못 살 거예요. 사실 소렌토는 아주 작은 도시이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주 별 볼 일 없는 도시입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가난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은 이탈리아도 경제대국의 선진국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탈리아의 북부의 부유한 도시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이탈리아 남부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가 유럽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제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에요. 심지어 오래된 건물벽의 외벽이 일부 부셔져도 수리하지 않고 그냥 살기도 합니다. 그 벽을 수리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밥을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만약 한국에서는 건물 외벽의 일부가 부셔졌다면 아마 바로 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테고 그걸 수리하지 않고 그 돈을 아껴서 밥을 사 먹어야겠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외벽이 부셔질 정도로 허술하게 집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군요. 이 정도면 한국과 제 고향 마을인 이탈리아 남부 지역과 수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누구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정말 살기 좋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었어요. 몸도 왜소하고 키도 작아요. 그리고 뭘 하든지 쉽게 체력이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몸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는데 타고난 체력이 낮은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약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이라고 들었고 대단한 운동이나 대단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조깅을 하면서 서서히 뛸 수 있는 거리를 늘려가면서 뛰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집 주변에서 늘 조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00m도 못 뛰었는데 이제는 마음 먹으면 10km를 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고 언제든지 러닝을 쉬게 되면 다시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혼자 러닝을 하며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한국에까지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배워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공부와 함께 매일같이 러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러닝을 뛸 수도 없지만 아버지가 안 계셔도 러닝을 하는 것에 부담이 없습니다. 제 고향 도시인 소렌토는 운동삼아 도시를 뛰어다니기에 매우 환경이 나쁩니다. 보도가 매우 좁고 길도 구부러진 곳이 많아요. 게다가 사람들의 운전 습관도 매우 거칩니다.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 도로를 따라 걷는 게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은 도로도 넓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도 매우 넓은 편이고 심지어 보도블럭도 정갈하게 잘 끼워져 있어요. 쉽게 말해 도시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러닝을 하기에 힘들다거나 때문에 발목을 다칠까봐 걱정하지도 않으며 차들은 도로에서 다니고 사람은 보도에서 다니기 때문에 보도에서 뛰고 있는 저는 늘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에서는 불안한 마음과 차들이 지나가면 무서운 감정에 페이스가 흐트러지거나 신경을 다른 데 써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제가 뛸 수 있는 거리가 더 빨리 늘어났고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리고 도시의 풍경도 너무나 정갈하고요. 계획 없이 막 생겨버린 제 고향 마을과는 천지 차이죠.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놀라고는 하는데 제가 이탈리아에서는 아버지와 꼭 함께 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기 위함인데요. 만약 저 혼자 러닝을 한다며 도시를 뛰어다니면 마주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좁아터진 데서 뛰어다닌다고 욕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피해서 걷는 반면에
이탈리아에서는 왜 내 앞길을 막아서 나를 귀찮게 하냐는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저와는 다르게 덩치도 크고 체력도 좋은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요.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늘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지리도 모르고 사람들 분위기도 모른 채로 뛰어다니며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는 저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분위기라는 게 길거리를 조금만 돌아다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나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차이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이 괜찮은 곳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제가 느끼고 있는 한국의 분위기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아서 한국에서의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국이 더 좋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혹여라도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겁이 났던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한국인들은 운동하는 저를 보며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저를 보며 하나같이 차별하는 것 없이 똑같이 대해주세요. 오히려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훨씬 배려심 깊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한국 사람들 이외에도 한국이 좋은 이유는 더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서 당황했던 경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마다 내 지갑이 잘 있는지 하루에도 10번 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경험들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지갑을 도둑 맞는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갖추어 놓은 시스템 덕분에 이제는 정말 지갑을 잃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갑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냐고요? 아무리 이탈리아 남부 출신 주민이어도 돈은 있습니다. 사실 제 돈을 모두 은행에 예치해 놓고요. 저는 핸드폰에 내장된 페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화면을 켜고 화면 하단을 터치하면서 위로 올리면 제 체크카드가 화면에 나오고요. 손가락을 살짝 터치해서 지문을 입력하면 제 핸드폰이 곧바로 체크카드가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이탈리아 분들이 지금 누굴 바보로 하냐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니냐며 화내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 페이 기능으로 모든 곳에서 결제가 됩니다.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거절당한다거나 얼굴을 붉히는 종업원은 한 번도 못 마주쳐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는 의미죠. 한국인 친구는 관공서에서도 수수료를 낼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 이탈리아와는 완벽하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 없이 한국의 곳곳을 돌아다녀요. 얼마나 편한지 아시나요? 핸드폰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단골 카페나 단골 빵집에 가서도 핸드폰 어플로 적립이 모두 가능하고요. 이미 한국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지하철 요금도 핸드폰으로 가볍게 터치해서 지불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신기한 경험들을 말씀드리고는 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마저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뒤면 몰라도 그게 지금 시점에 가능하다는 말이냐며 몇 번이고 되묻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유럽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아시아 국가에서 그런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셨죠. 그리고 부모님이 쓰고 계시는 그 핸드폰도 한국에서 만든 거라는 이야기도 해드렸더니 아주 놀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살고 계시는 이모가 한국에 놀러 오신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 여행 올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한국 칭찬을 엄청나게 했었고 유럽에서 아무 멀리 떨어진 아시아로 여행 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조카가 있으니까 여름 휴가로 한국으로 오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탈리아 북부에서 살고 있는 이모가 참 세련돼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모에게서 그런 세련된 분위기를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신 이모는 저와 같이 한국의 엄청나게 편리한 인프라를 보면서 또 어디에 가서든지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신기해하며 눈이 동그래지는 똑같은 유럽 출신의 촌뜨기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모도 저희 부모님처럼 마치 한국은 20년을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같다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기분 좋은 충격을 받으시기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다니며 한국은 정말 좋은 곳 같다고 자기도 여건이 되면 한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방학 내내 이모와 함께 정말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한국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모의 언니인 저희 엄마의 선물들을 잔뜩 쇼핑도 하셨어요. 한국을 여행하며 틈틈이 기념품들을 사셨는데 그런 일상이 한 달 정도 지속되다 보니 감당이 안 될 만큼 기념품의 부피가 커져버린 상태였죠. 대형 캐리어에 어떻게라도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국제 택배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모는 국제 택배를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입 밖으로 말씀은 하지 않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릴 게 분명하고 비싼 가격을 지불했으면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기념품처럼 새 물건들은 도난당할 확률도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모는 그 말씀을 스스로 내뱉으면서 잠깐 여기 한국이잖아. 한국이라면 다를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도 가만히 이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모의 말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나? 한번 믿어봐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을 했을 테지만 저와 이모가 겪어본 한국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것을 이미 각자 알고 있었거든요. 당장 근처에 있는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무게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되었고요. 신청서 작성도 매우 간편했습니다. 정말 편지 한 장 보내는 것과 같은 수준의 편리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체국 직원들의 일처리 속도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관공서는 저도 처음 방문해 보았지만 듣던 대로 정말 쾌적하고 모든 것이 빠르고 지체 없이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구의 한국인 직원은 저희에게 짐 부피가 크다며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았으며 정확하게 어느 시점쯤에 배송이 완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었고 내가 더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다며 담뱃값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핸드폰 번호를 요구했는데 카카오톡으로 배송의 실시간 현황을 추적해서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이모는 카카오톡이 없기 때문에 제 번호를 대신 알려주었고 저는 택배가 이동할 때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모에게 보여주었고 이모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며 너무나 신기해하셨습니다. 관공서도 이런 식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한국이죠. 이쯤 되면 제가 왜 다시 제 고향 마을인 소렌토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저는 처음에 가볍게 한국어만 배워서 이탈리아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치열하게 공부해서 한국의 회사에 취직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목표예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발전된 사회가 저는 너무나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아직도 사실 한국의 시스템들이 너무 말이 안 돼서 못 믿어올 때가 있고 늘 그렇듯 그 못 믿어움은 더 큰 신뢰로 돌아오거든요. 이모도 한국을 경험해보고 이탈리아로 돌아오지 말고 꼭 한국에 남아있겠다는 제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해주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셨죠. 다시 얼굴 못 봐도 되니 여기 살으라며 말이죠. 자존심 높은 이탈리아 북부 사람인 이모도 이런 말을 하실 정도이니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어린 시절에는 유럽 안에서 태어난 것을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